안녕하세요.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취중진담. 오늘은요 정치권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생계지원금 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소득 하위 70% 그 4인 가구에 1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생계지원금 같은 이름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소득이라든지 무슨 수당이라고 할 경우에는 자칫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진행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말이 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이름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시기는 총선 끝나고 4월 중에 좀 국회에서 처리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가족에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인 가족은 80만 원이라고 하고요.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 정도로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한 번에 100만 원 딱 주는 게 아니라 한 3차례 정도에 나뉘어서 전달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을 좀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건 3월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확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득 하위 70%좀 어렵죠.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는데 국내에 약 2,100만 가구 가운데요. 한 1,400만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인구 기준으로는 약 3,600만 명에 해당할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월 소득 712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될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약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 전에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성 없는 방안이다. 거기에 더해서 무책임하게까지 들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새운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대체 어떤 항목을 줄여서 100조 원을 마련할 것이냐라고 강하게 쏘아붙인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이번 총선에 뛰어들자마자 각 당에서 좀 날새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총선에 뛰어들자마자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거긴 하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또 총선 화두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를 두고 지금이 이승만 정권 시절인 줄 착각하냐,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박병석 코로나19 국난 극복 부위원장도 70년 전 구호다, 또 의료보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걸 두고는 50년 전 말씀이다, 퇴행적 모습이다, 이렇게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김종인 위원장 좀 맛이 가신 분이다라고까지 아주 강한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 그만큼 정말 위력이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걸 두고 좀 말이 많았어요. 뭐였냐면요. 코로나 극복 토대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두고 김홍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김대중 정권에서 만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거다. 말이 많았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963년 12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의장 맡고 있던 국가재건 최고위 발의로 의료보험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제정이 됐다고 해요. 각 직장에서 의료조합을 만들어서 의료비를 좀 분담할 수 있게 했고요. 그 이후에 직장보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77년이라고 해요. 박정희 정권 때 김종인 서강대 교수, 당시 서강대 교수에게 입안을 좀 부탁해서 시행이 됐다고 해요. 아마 이 부분을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979년 1월에는 교직원까지 좀 확대가 됐다고 하고요. 지역보험은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까지 직장 의료보험 적용이 되도록 했고 농어촌 주민들로도 늘려나가고 또 89년인가요? 그때는 도시 자영업자들한테까지 늘려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좀 확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98년 김대중 정권 때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이제 공단 체제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 이 제도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권 때 당시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홍걸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명박 정권인 2011년도에 제도를 좀 가다듬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기틀을 마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전 국민의 확대가 되고 김대중 대통령 때 현재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두 사람의 말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 하나 보시면요.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태영호 후보죠. 강남갑 후보인데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조금 사건이 있었죠. 김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수락하기 전에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아주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서 나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국가적 망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됐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태영호 후보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다른 보도에 보시면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원로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두 분 간의 오해는 좀 풀어졌나 봅니다. 손을 맞잡았고요. 태영호 공사가 강남갑 이제 후보니까 지원 유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강남에 방문하는 것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또 지원 유세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한 가지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영원히 복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도 불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구 수성을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경남 산청, 함양 어려워요. 거창, 한평군 후보로 나선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복당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낙연 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첫 선거 지원 유세로 호남을 택했습니다. 호남으로 바로 내려가서요. 특히 좀 갑작스러운 선거구 조정으로 좀 반발이 있었던 순천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음 총선 때는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당 제도가 다소 훼손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시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열린민주당 맞죠? 이름이 워낙 많아서 열린민주당 약간 투닥거리는 모양새예요. 손혜원 의원이요. 우리는 민주당의 효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적자다, 서자다 하는데 우리는 효자다라고 했는데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간 분들 그리고 공천 신청했다 탈락한 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당 기준에 맞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합칠 거 아닌가? 라는 의문들을 좀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총선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투닥되는 모양새인데 과연 이들이 합쳐질지 아니면 영원히 따로 갈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자가격리를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투표율을 늘려야 한다. 특히 투표율이 이제 떨어지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득권 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을 늘리자. 지금의 선거제도, 지금의 상황, 모든 게 기득권 정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선거일이라도 좀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와서 늘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논의가 되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취중진담 다음에 또 다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모두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